안녕하세요. 정민승입니다. 네. 여기 진짜 아름다운 분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어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반갑고, 아마 사회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이미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주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아까 그 노래 들으면서, 아마 제가 많은 이제 심포지움 가봤는데 가장 아름다운 심포지움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김미선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는 데이터 보면서 이거 처참하다 이제 이런 생각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고민을 하면서 저도 사실 그런 마음에 오락가락하는 업다운을 많이 겪었어요. 제가 어른과 관련된 걸 발표한다라고 하면 제가 좀 어른에 대해서 잘 알고 어른됨이 좀 돼 있는 사람이어야 될 텐데 제가 뭐의 대가겠어요? 교수거든요. 꼰대의 대가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 중에 충조평판 아닌 거를 막 이렇게 체크해 보면 몇 마디 안 되고, 그래서 꼰대에 훨씬 익숙한 사람인데 내가 어른됨을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근데 더불어서 어른이라고 하는 담론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은 많이 들거든요. 지금 사회가 정치적으로나 젠더적으로나 여러 차원에서 갈라치기 되는 부분 많이 있고, 갈등과 혐오가 우리 사회의 문제다라고 하는 이야기 누구나 다 듣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오신 분들 아마도 어른이 그런 갈라진 틈을 메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어떤 개념이 아닐까? 어떤 실천을 통해서 내가 좀 사회를 조금이라도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가 됐든 이 심포지움이 끝나고 나가서 작은 변화라도 이루어질 수 있다면 정말 너무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화문 글판 보면서 지나가면서 힐링 하시잖아요. 그죠? 네. 이 어떤 심포지움도 그런 힐링과 변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25분 정도 돼요. 그래서 가능한 대로 좀 준비를,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스트레스 좀 받았다고 그래서 많이 했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넘어가야 될 테니까 좀 피곤하시겠지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해요. 소문자 어른 제목에서 보셨듯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개념에 대해서 좀 같이 이해하고요. 그리고 어른이 되기 어려운 이유 앞에서 말씀 많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고, 그리고 핵심은 실천이에요. 그래서 소소한 실천이 어떤 의미인가를 간단히 짚고, 그리고 소문자 어른 탄생의 조건 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조금씩이라도 해볼까라고 하는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소문자 어른, 이 얘기가 왜 나올까?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어른, 이거 다 문제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변에서 어른으로 공인받은 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보 교육대상 수상자들이에요. 정말 그 이력들을 보면 놀라운 수준의 실천을 했던 분들입니다. 혹시 기회가 되면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나중에 그 동영상이라도 좀 찾아보시길 권하는데요. 정말 그냥 주어진 일이 아니라 세상을 바꿔나가면서 실천했던 분들이거든요. 특히 교육적으로.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 거다. 거기서 뭔가 찾으면 제가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렇게 좀 다른 글씨체로 되어 있는 것은 그분들이 말한 것을 녹취한 겁니다. 그분들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저하고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른? 이거 인터뷰 하자고 하는데 제가 이런 거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어른 아닌데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른은 누구나 되게 힘들어요. 아까 인터뷰에서도 그 젊은 친구들이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라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어른은 규범의 어떤 수준이 높고요. 우리나라에서의 그 아주 독특한 어법이 있다, 언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스승, 그죠? 군자,
이런 말들이 와, 우리나라에 굉장히 자원이 되는 말이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른도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어른이 필요하다고 느끼냐 하면 어떤 굉장히 아까 모범적 이런 말 나왔죠. 어떤 상태를 얘기해 주는데 그걸 자기한테 대입해서 계속 자기를 더 성장시킬 수 있는, 더 깊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나 스승이야 이런 사람 없거든요. 그리고 공자님이 군자는 이런 말을 했을 때 그 군자 누구나 다 돼야 되는 건데 그것을 살면서 구현하지는 못합니다. 계속 되어야 되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어른도 그런 개념이구나. 그래서 큰 어른, 그래서 김장하 선생님 얘기 나옵니다. 그런 분 되고 싶은데 안 되거든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른 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다들 분노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도 어른 많아요. 근데 우리가 어른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어딘가에 어른이 있고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어른이라는 것을 우리는 대개 어떻게 생각하냐면 큰어른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쓰는 말을 씁니다. 무슨 말인지 딱 오시죠, 그죠? 어른 그러면 큰어른, 김장한 선생님 같은 어른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어른을 어떻게 보면 본질적 차원에서의 어른이다라고 해서 대문자 어른이라는 말을 한번 써보면 좋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처음 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른이라는 말에는 대입을 했지만 여성 운동을 하는 분들이 대문자 여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앞에 W를 크게 써서요. 여성의 본질적인 특징 이런 것이 남성과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래서 여성 운동에서도 여성 다 모여 이제 이렇게 되는 게 W 크게 쓰는 워먼입니다. 그런데 그런 큰어른과 달리 그러니까 표준이 있으니까 우리가 못 가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주변에 어른들이 있습니다. 아까 민지 씨인가요? 그 친구를 보듬어주는 그런 어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묻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히 인터뷰 대상자들이 도대체 우리는 너무 언론에서 좋은 부분 또 SNS를 통해서도 좋은 부분이 어떤 소통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어른들은 대개 어떻게 얘기하냐면 꼰대랑 등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 꼰대 그거 안 돼야 돼. 그럼 하지 마. 옛날처럼 얘기하지 말자. 이렇게 되는 등식이 만들어지면서 저도 저 딸한테 쉽게 얘기 못해요. 무슨 얘기했다가 꼰대라는 얘기 들을까 봐. 그런데 이 사이에 어딘가에 소문자 어른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기로 가면 대문자 여성이 아니라 소문자에 워먼에 S를 붙인 이런 조언은 뭐냐면 작은 단위에서 여성들이 나는 그런 여성 큰 범주 아니고 나는 흑인 여성이고 나는 노동계급이고 나는 싱글이고 나는 종교가 힌두교고 이런 여러 가지의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실천해 나가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문자 어른이라고 명명을 해보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숨 쉴 구멍이 많이 생기고 실천할 영역들이 생기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 실천을 자꾸 확산시키면 어른들이 이런 걸 하네? 그럼 나도 그런 어떤 실천에 몸을 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쪽 우리가 대개 어른 할 때 나는 어른 아니야 하는 부분이 이 파란 부분이죠. 그래서 대부분 엄청난 국가적 사명감을 가지고 민족적 문제를 해결했던 분들을 어른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뭐뭐는 해야 된다 이런 사명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인터뷰를 통해서 제가 좀 몇 개의 사례를 보면서 든 생각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에 도달할 수 있었어요. 적어도 뭐뭐는 안 하겠다. 내가 적어도 종이컵은 안 쓰겠다부터 아주 사소한 거지만 내가 이런 건 지키겠다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윤리, 자기 나름대로의 원칙을 가지고 실천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런 분들이 어른이고 그런 분들이 사실은 큰 어른의 서포터들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른이 되기 어려운 이유는 뭔가? 그러니까 다들 아시는 얘기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우선은 어른 경험에 대해서 굉장히 폄하하죠. 옛날에는 어른한테 물어보면 답이 나왔지만 이제는 네이버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어른들은 아이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거 어떻게 쓰니? 핸드폰.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권력이 어디로 가냐면 테크놀로지와 아이들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소외될 수밖에 없고 또 사회적으로 보장되어 있던 권위들이 있었죠. 말 안 해도 다 들어주는 거. 아버지가 물 떠와 이게 되는 거. 그냥 알아서 지켜주는 거가 있었죠. 학문, 조상, 종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신비로운 복종의 기제라는 얘기들이 이제 책들에서 나오는데 이런 그 신비로운 복종은 뭐냐면 예전에는 어른 그러면 이게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냥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신비로운 어른이 되기 어려운 이유라는 책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신비로운 복종의 기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이게 없어졌어요. 너무 다 많잖아. 이런 건 없어? 종교? 학문? 약간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가 어른에게 그냥 부여되는 거 없어지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성인의 선택지가 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른으로 그냥 커서 난 어른으로서 나 나름대로 윤리를 신천하고 살고 싶어가 어렵고 큰 어른 아니면 꼰대. 그러니까 중간에 웅덩이가 하나 파이는 거죠. 내가 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거는 그냥 제가 드는 생각인데요.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그냥 나야만 되니까 자기 성장, 내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캥거루족, 피터팬, 현재만 그냥 중요하고 현재의 쾌를 중심으로 생활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학자 2명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해요. 뭐냐면 에릭슨이라고 하는 학자는 뭐 심리학, 또 교육학, 상담학 이런 데서 다 나오는 그 학자인데 여기서 어른됨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 초기, 중기, 후기의 그 적응적 발달의 어떤 적응적 대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해 주거든요. 성인 초기에는 친밀감. 그러니까 결혼해서 자기의 어떤 사랑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가 된다든가 우정이 있다든가 이게 이제 친밀감이죠. 그리고 생산성은 뭐냐면 다음 세대에 대한 배려예요. 배려심, 돌봄 이런 걸 통해서 후속 세대로 그러니까 가족을 전체 사회로 넓히는 것. 그리고 통합성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의 통합성을 가져나가는 거예요.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정신사납게가 아니고 내가 죽을 때 내 나름대로의 인생은 통합적으로 살았다. 이렇게 해서 죽어야 된다 이거죠. 그럴 때 이 3가지가 성인, 전기, 중기, 후기의 어떤 발달 과업에 해당되는 거라고 한다면 어른은 이런 것들을 자기 인생에서 계속적으로 깊이 있게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지 않겠냐. 이렇게 과제가 나와 있으니까 그거 한번 내 삶에 적용해 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융은 뭐 여러분 MBTI로 다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융이 이 어떤 그 에릭슨이 자아를 중심으로 하는 의식의 어떤 심리를 봤다면 무의식이라는 부분까지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여기에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른이 못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 하나가 융에서 말하는 투사가 너무 일어나서 그래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림자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그림자가 내가 해소가 안 돼, 통합이 안 돼.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팍 가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막 지시하고 야단치고 관계를 맺지 않고 오히려 끊어내는 이런 것들이었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른이 되기 위한 조건은 개성화, 인디비주에이션이라고 해요. 이것은 그야말로 이제 우리가 다 페르소나를 가지고 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다 나름대로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면을 조금은 벗어 던지고 내가 정말로 가치 있는 부분, 내가 원래 되어야 될 부분을 나 스스로를 가장 아름다운 내가 할 수 있는 예술 작품을 만들어가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된다. 그러니까 성인기 이후에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내가 그동안에 뭐 어떻게 보면 잘 못했을 수도 있고 가면 쓰고 있느라고 내 안에 있는 거를 그냥 어떻게 보면 무시하고 억압하고
뭐 이랬을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과 화해하고 내 나름대로 치유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림자 통합 이런 작업들, 그 다음에 성인 정기, 중기, 후기의 어떤 통합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게 이제 어른들의 과업이라고 한다면, 이 어른들은 어른답지 못한 어른들을 보면 이제 사실은 그 전의 상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터뷰 하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수많은 결핍과 서사 속에서 다듬어지진 않은 어른으로서 성장하다 보니 이게 지금 어른이 현재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기적이고 본능적이고 욕망에 이렇게 찌들린 삶을 살게 되다 보니 그렇지 않고 싶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걸 이해하는 거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제 사실은 이런 어른이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어떤 그 내면의 상태로 나아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른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 속에서 뭔가 말한 대로 우리가 좋다라고 한 대로 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뭐냐? 소소하게 실천하고 나를 변형시키는 게 어른의 조건이란 말이죠. 그럴 때 그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이제 이게 그 발표가 꺼려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좋은 얘기는 많은데 그러고 나서 이게 그냥 흩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뭐냐? 조금 더 그 실천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현재 어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논하는 이유는 이런 거죠. 각박해지는 현실을 막아볼 수 있는 대안이나 방안으로 어른 문화를 좀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런 시도를 하는 건데, 실제로 그 과정은 이런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이제 그 문화 변화의 구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좀 이론적인 것이기는 합니다만, 어른이라고 하는 담론이 생긴 것도 사실은 이런 흐름 속에서 작동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기존에 우리가 어른이다 또는 꼰대다 또는 뭐다라고 하는 것을 괄호에 넣고 다시 생각해보는 작업을 하고요. 이 음영의 부분, 여기가 사실은 뭔가 혐오가 있고 적대적이고 그룹마다 나눠져 있고 이런 거겠죠. 그런 부분들이 기존의 문화적 레퍼토리가 이걸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과정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집에 요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두 번째 장에 좀 써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 요 안에서 새로운 역동이 일어나도록 하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하는 과정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오늘의 심포지엄 어려운 이유는 이걸 안 했기 때문이고요. 여기가 없었기 때문이고, 이런 시도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역동들이 만들어져 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사실 어른의 노력, 사회적 수용, 크게는 그게 두 가지겠죠. 어른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인의 노력이죠. 소소한 어른들의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어른으로서 대접받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한 분께서 군불이 되어줘야 된다. 나는 이제 군불이다. 몸이 건강해도 나는 군불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자기 욕심을 내려놔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사회적 수용은 실제로 아까 어른들 너무 힘든 부분도 있는데 사회적으로 수용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어른에 대한 수용력이 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회도. 그러려면 뭔가 바뀌어야 되죠. 그러니까 사실 바뀌는 게 요새는 SNS를 통해서도 많이 바뀌어요. 이런 실천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저는 그 공감했던 말 중에 하나가 어른은 사실 너무 괴롭다 이러면서 집안의 가장이 운전을 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럼 운전수는 뭐 해야 돼요? 가장이 운전할 때는, 또는 엄마가 운전할 때는 앞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뒤에 있던 애들은 경치 되게 좋네 이제 이러고 갔어요. 근데 도착해서 다 내려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뭐라 그래요? 오면서 경치 봤지? 아니 운전하느라 못 봤는데? 아니 경치를 보러 가지 여행하는데 근데 운전하느라 바쁜데 경치를 보지 못했다고 야단을 맞는 것 같은 느낌. 이런 게 이제 사실은 어른들에게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른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 수용력이라고 하는 부분도 높여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한 3가지 정도의 범주를 좀 제시해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는 그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더라고요. 물질주의적, 뭐 자본주의적,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뭐 그냥 일단은 경제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경제, 경쟁 뭐 이런 게 이제 하나의 덩어리죠. 합리적 인간, 돈 얘기할 때는 누구나 다 그거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돈 주니까 간다.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진 않아요. 그런데 물질 현실이죠. 내면 관계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좀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사회적 차원의 어른 수용력들을 좀 익히자, 키워나가자. 그리고 두 번째 것은 아까 얘기했던 이제 융이나 뭐 에릭슨 이야기했지만 사실 아까 비스듬한 이런 말씀을 김찬호 선생님 하셨는데 수평적 권위, 수직적 권위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수직적 권위가 안 먹히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면 수평적 권위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수평적 권위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생기냐? 내가 내적인 권위를 가지고 관계를 맺을 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먼저 다가가자. 아까 그런 말도 그래서 나오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제가 교육학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평생 학습을 해야 됩니다.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걸 각각 넘어가면서 볼게요. 사회적 차원의 어른 수용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도는 담론이 경제, 주식, 뭐 약간 뭐 부동산 이런 건 어마어마한데 실제로 소소한 실천이나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것들은 재미가 없어요. 욕망을 건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줄어드는데 적어도 실제로 그런 어떤 담론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기 위한 노력들이 뭐라도 작은 거라도 하나 해야 된다. 인 거고요. 내적 권위의 세우기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로 이거는 정말 이제 굉장히 여러 이렇게 어떤 이론적인 어떤 얘기들이 있죠. 그러니까 자아와 그다음에 뭐 사회적 역할과 이런 것 속에서인데 중요한 것은 적어도 내 문제를 남의 문제로 투사해서 막 뭐라 그러지는 말자. 그러려면 뭐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 짜증이 너무 나거나 막 화가 나거나 어떤 사람은 괜히 믿거나 그럴 때 요거는 내 문제인데 라고 시각을 좀 돌려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인격을 내 나름대로 세워가기 위한 과정들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평생 학습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뭘 배우려면 겸손해야 돼요. 네. 제가 이제 방송통신대에 있기 때문에 성인들의 학교거든요. 국민대학이잖아요. 근데 정말로 지방에 가 보면 놀라운 어른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는 뭐냐면 제가 뭔가를 더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고 열립니다. 근데 이런 배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문화적으로 너무 척박하잖아요. 학교 교육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학습자가 되면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것만 그 다음에 조는 것만 허용이 됐기 때문에 능동적인 학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학습자적인 차원에서 자기의 고통의 경험도 다시 보고 관계도 다시 맺고 계속적인 배움에 자기를 노출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피학 결과 보고서를 보면 점점 더 사회는 강팍하고 좀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 연대 같은 거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학습 공동체라고 저는 그렇게 부르는데 여러 단위들이 있어요. 실천의 단위, 마을 단위에서도 있고 그다음에 세대 통합적인 것도 있고 여러 그런 실천들이 부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교보 교육 대상도 제가 이제 알고 있기로는 계속 이런 부분을 발굴해요. 그럼 그런 걸 발굴하고 알리는 작업, 거기에 참여하는 작업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학습 공동체를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어른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면 어디서 할 거냐? 지금 갑자기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배움은 새로운 연결망을 만들어요. 그럼 거기에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른, 그러니까 여기 그 글씨가 잘못 나왔는데 어린이라고 하는 식당을 운영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린이 아니라 르에다 이. 그럼 어른도 되고 어린도 되죠. 그래서 어린이. 그러니까 세종대왕 대단하세요. 어린이를 만들어서 어른과 아이가 공존하는 이라고 하는 어떤 활동을 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리고 또 제가 찾아보니까 청년 중에 아른 사이 이런 식의 공동체를 만든 사람이 있어요. 아이와 어른의 이게 이제 섞여 있는 게 아른. 그래서 와, 이게 조어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식의 작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체적인 활동이라고 하는 게 있겠구나. 그럼 여기에 좀 희망을 걸 수 있겠구나. 우리가 아까 너무 지금 강팍하고 아까 얘기했던 막 이제 사실은 물질주의적 가치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직업적으로 내가 그냥 편안하게 있고 그러려고 뭐 착취나 이런 것도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바꿔내면서 결국은 그렇게 살면 죽을 때 별로 행복하게 못 살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에릭슨의 성인 후기 여기에도 그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문화운동의 차원에서 우리가 어른을 봐야 된다. 제가 좀 너무 성급한 거긴 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되게 중요한 영역이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플러스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하고 정리할게요. 소문자들의 결합 지점들이 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아까 소문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대문자와 다르게 약간은 뭐 그냥 나 나름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제 이런 소소한 사람들, 다양하지만 소소한 사람들을 얘기했는데 어른 그러면 대개는 남성들을 얘기하고요. 떠올릴 때. 그리고 꼰대라고 할 때도 남성이 떠오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사례로 좀 써놓은 것 중에 씨앗 농부 이런 거 있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몬산토로 넘어가는 로열티를 좀 줄이는 지역의 씨앗이다. 그래서 자기 씨앗을 만들기를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활동들을 누가 하냐? 여성들이 사실은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려와 돌봄이라고 하는 게 되게 여성 영역이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저는 이렇게 두 개가 나눠져 있는 것도 이제는 사회도 많이 변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부분에 남녀 차이가 희석되는 과정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이게 여성들의 공동체는 배려와 뭐 돌봄이고 돌봄은 여자들이 하는 거고 이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남자들이라고 해서 뭐 개저씨? 아저씨들이 그런 식의 행동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가치냐? 여성들이 그동안에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새롭게 조명하는 작업. 그리고 그것을 어린이, 아른 이런 단위에서 고민하는 작업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이거는 챗 GPT가 아니라 굉장히 뛰어난 젊은 분께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네. 사실 극단적인 담론, 우리 정치적 담론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남녀 사이, 세대 사이, 뭐 어마어마한 그 비속어들이 있죠. 그런 극단적인 담론 그리고 효율지상주의 아까 얘기했던 경제적인 부분부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렇게 퍼즐로 다 맞춰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냉정한 평등의 사회 그리로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평등 그러니까 나도 약간 이렇게 되는 걸로 가고 있는데 거기 안에서 이제 어른이 희망이라면 큰어른과 꼰대로 이분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소소한 실천을 통해서 새롭게 여기를 균열해내는 과정들이 이제는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리고 이 과정에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엮여져 들어갈 때 그냥 직업적인 자기 성장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물꼬를 터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는 이 아랫단에서 군부를 떼는 그런 역할로 제시해 봤습니다. 인터뷰 대상자 5분 이분들께서 많은 말씀을 주셔서 제가 자료 잘 준비할 수 있었고요. 소소한 실천으로 보통의 성인들이 괜찮은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이 공간을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